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먼저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인 군사 옵션에는 이란의 지도부 및 시위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안보 당국자들에 대한 표적 공습이 포함됐다며 핵시설과 정부기관 등에 대한 타격도 옵션 중 하나라는 CNN 방송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모든 군사적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대화할 준비는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제시한 합의와 전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은 대가가 더 적은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국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미니애폴리스 주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순찰대 요원과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초기조사 보고서에는 숨진 프레티가 요원들을 상대로 공격하려고 했다거나 총기를 겨눴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이콥 프레이 미네소타 시장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불법 이민 가정 출신 래퍼 니키 미나즈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미나즈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명 트럼프 계좌 출범 행사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팬이고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 가정 출신이라고 밝혀왔던 미나즈가 지지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1982년생인 니키 미나즈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래퍼 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는 2017년 그래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그의 여성 솔로로는 빌보드 핫100 최다 진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BTS 아이돌의 랩 피처링을 맡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폭력 진압 논란의 대상이 된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내셔널 풋볼 리그 NFL 결승전이 열리는 슈퍼볼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8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열리는 제60회 슈퍼볼 경기에 ICE 요원들이 대거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맥러플린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있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겁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은 ICE 요원의 슈퍼볼 배치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ICE 슈퍼볼 출입 금지 시위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ICE 요원들은 다음 달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투입됩니다. 올해는 2월 동계올림픽과 슈퍼볼, 6월 피파 월드컵 등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티켓 사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사기, 피싱 시도, 가짜 상품 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티켓을 구입할 것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한 티켓 구입을 하지 말 것 등이 강조됐습니다. 결제 수단은 가급적 데비카드보다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많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 등이 조언됐습니다. 아울러 공식 행사 관계자를 사칭해 가짜 이메일,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디지털 사기, 피싱 시도, 가짜 상품 광고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티켓을 구입할 것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한 티켓 구입을 하지 말 것 등이 강조됐습니다. 결제 수단은 가급적 데비카드보다는 소비자 보호 조항이 많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 등이 조언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UCLA 의대의 입학 전형이 불법적으로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 소송에 합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접근을 사용해 흑인과 라티노 지원자를 우대하고 백인 지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연방법무부는 UCLA로부터 확보한 2021학년도부터 4년치 MCAT 중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흑인 라티노 합격자의 중간 점수는 506에서 509점으로 백인 아시안 합격자 513에서 516점보다 낮았다고 지목했습니다. 일단 UCLA 측은 법령에 따라 공정한 입학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SUV 팰리세이드 56만 8,576대를 리콜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팰리세이드 3열 좌석 탑승자를 보호하는 측면 커튼, 에어백이 충돌 사고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리콜 사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는 현재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계기판 디스플레이 결함과 관련해 추가로 차량 41,651대를 리콜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완전히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준비했으며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2024년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처음으로 동전 크기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이식한 지 2년이 되는 이날 BCI 칩 임상시험 참가자가 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2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4개월 만에 9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제어해 웹을 탐색하고 SNS에 글을 올리거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밝힌 뉴럴링크는 현재 부작용 제로 기록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명 피트니스 강사로 올해 68세인 데니스 오스틴이 40년 전에 찍은 수영복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오스틴은 최근 SNS를 통해 30대 시절 입었던 분홍색 수영복을 다시 입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며 비결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습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는 30분 운동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운동을 세분화해서 10분짜리 운동을 3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몇 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라며 10분만 작게 시작해도 큰 차이를 느낄 것이라며 신진대사가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은 미TV 방송 최고의 피트니스 강사로 꼽힙니다.